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스포츠 교육학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교육의 개념과 이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번부터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특히 법령집 같은 것은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니까 이것을 최소한 한 두 번 정도는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자, 첫 번째입니다. 스포츠 교육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광의의 스포츠 교육과 협의의 스포츠 교육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즉 조금 광범위한 어떤 측면의 그런 스포츠 교육, 그리고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의 스포츠 교육,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광의의 스포츠 교육은 운동, 스포츠, 그리고 인간의 움직임을 포함한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전인 교육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시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학습자 대상이 된다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고요. 교육의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에 있어 통합화와 다양화를 추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광의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협의의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구체적인 규칙 속에서 선의의 아주 공정한, 그래서 신체 경쟁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바로 협의의 교육, 스포츠 교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교육의 의미를 또 살펴볼 텐데요.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은 체육 교사의 교육.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지도자, 강사들의 어떤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체육 교육 어떤 방법, 즉 수업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체육 교육 과정, 즉 이것은 뭐예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교육학이 추구하는 가치 영역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신체적 가치. 두 번째, 인지적 가치. 세 번째, 정의적 가치가 있는데, 자, 신체적은 뭐예요? 말 그대로 건강, 체력, 스포츠, 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적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인지적 가치는 학업의 성적, 그리고 지적 기능, 문해력, 수리력, 이런 것들을 인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적 가치는 심리적 건강, 사회적인 어떤 기술, 그리고 도덕적인 인격,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의적이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조금 쉽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자, 스포츠 교육의 실천 영역은 학교 체육, 생활 체육, 그리고 전문 체육, 즉 엘리트 체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실천 영역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학교 체육의 법령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암기하려고 하긴 상당히 어려워요. 19조까지 나와 있고 몇 페이지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학교체육진흥법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의 정의가 무엇이냐?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의 운동부, 육성 이런 것들을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법이 없어. 그러면 규칙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체육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학교체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 틀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학교체육진흥법입니다. 자, 그래서 1조부터 19조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제가 목적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체육활동 강화, 학교운동부 육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이 학교체육이 갖고 있는 본질이다, 중요한 맥락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의는 살펴보면 학교 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뭐를 체육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란 유아교육법 2조 2호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 중등교육법, 그리고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 운동부란 뭐예요? 바로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의 운동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란 학교 운동부에 소속돼서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33조, 34조에 따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쭉 이렇게 교재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이란 학교 체육 안에서 체육 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돼서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을 말하고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돼서 학교 운동부를 감독하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사가 또 여기서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몇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조금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2조 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 수업을 뭐예요?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보조하는,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바로 전문 강사를 이야기합니다.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학교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원론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시책의 수립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협의해서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와요. 몇 년이냐, 그리고 누가 협의해서 학교체육진흥에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로치고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와서 사실 이것을 다 암기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독을 쭉 하셔서 기본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서 볼게요. 자, 이제 기본 시책 수립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협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 수립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기관, 그리고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왜냐?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이 큰 틀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 시도단체들마다 많은 이제 쫙 조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부 조직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협조를 요청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가서 볼게요. 자, 그렇다면 학교체육진흥의 조치 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제 학교의 장은 바로 교장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의 학생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충실, 그리고 체육 수업의 질 제고, 그리고 학교 학생의 건강 체력 증진 평가.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또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제10조에 따른 스포츠 클럽 및 11조에 따른 운동부를 또 운영을 해야 되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최저학력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 여학생의 체력 활동,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게 별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체육 수업 이외에 그냥 부가적인 쉬는 시간 이럴 때 보면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남학생들은 뭐 운동장 가서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등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여학생들의 어떤 건강의 질, 제고 차원에서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아 그리고 장애 학생의 체육 활동 활성화에도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 체육 행사의 정기적인 개최, 그리고 학교 간 다른 학교 간 경기 대회 등으로 체육 교류 활동을 활성화해야 되고,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 연수 강화, 그리고 장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밖에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또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 주기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이렇게 신설된 내용들이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자, 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이 또 나와요.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을 확충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교재,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를 또 해야 되고요. 학교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사항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이런 것들이 있는 우려가 되는 어떤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의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관리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또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학교 학생의 건강체력 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 건강체력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회장은 이것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1항에 따라서 학생 건강체력 평가를 실시한 학교회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또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체력 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학이나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학교가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어떤 인프라가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기관은 위탁을 맡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부터 3항까지 규정은 바로 이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서 건강검사 중 체력 능력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계속 또 볼게요. 다음은 건강체력 교실 운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 학교회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은 그런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서 정규 과정 또는 비정규 과정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건강체력 교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은 뭐냐?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는 좀 체력이 저하돼 있고 좀 약간 과체중은 비만해 이런 학생들까지 좀 케어를 해줘라. 그런 교실을 별도로 프로그램화해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체력 교실 등을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누구령으로 해요? 바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10조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회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참여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딱 나와 있죠. 그리고 1항에 따라서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따른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교사에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장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학교회장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 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같은 맥락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어떤 참여 기회를 더 확 끌어내기 위한 이런 법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11조예요. 바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학교회장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최저학력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나오지만 사회학에서도 나오고 또 스포츠 윤리에서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저 학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은
대회를 일정 경우 못 나가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 아주 최소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은 갖추고 대회에 나가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그 참가를 또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를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별도로 21년도에 최근에 또 신설을 했습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 실시의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요.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학기 중에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예전에는 운동부들이 그냥 에브리데이 거의 항상 합숙훈련을 하면서 일단 학습에 완전 소외시되고 좀 약간 소외된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제정이 된 것이죠.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선수의 안전, 인권보호 이런 것들을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관련한 후원금. 그래서 이런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혹시 비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또 서포트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12조 보도록 할게요.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해서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를 둘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국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해야 하고요.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부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설치된 학교 회계에서 반영해서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 향음수술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학교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또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 지도에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해 사유의 이외에 학교장이 부당하게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관련 계약 해지를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분화하는 것이죠. 왜? 너무 이제 학교장의 권력이 이렇게 많으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자격 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핑 방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도핑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도핑 방지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포츠 분야의 인권 교육이 또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스포츠 윤리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살펴보면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 선수의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때에는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리 치료 그리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분야 인권 교육, 심리 치료, 안전 조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해요?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또 보면 스포츠 강사의 배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실하게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13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도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지침을 수립해서 바로 교육감 그리고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 지침에 따라서 여학생 이런 활성화 계획 수립을 또 시행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여학생의 이제 어떤 체육 활동을 더 끌어내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립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바로 이런 법령에 의해서 교부금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바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더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또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의 교재, 기자재, 용품 이런 것들을 확보 그리고 따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4조 볼게요. 14조는 유아 및 장애 학생. 아무래도 유아라든지 장애 학생들은 체육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소외되어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명으로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더 딱 이렇게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설립된 유치원, 재원 중인 유아나 그리고 이렇게 특수학교, 일반학교 모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의 체육계열학과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치원이나 어떤 이런 특수체육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15조 경비 지원 및 보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비를 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대한 법령이 또 별도로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런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의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쭉 이렇게 둬요. 그래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단체,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면접 심사위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꾸려질 때 이런 것이 전문가에게 맞는지 이렇게 묻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조, 18조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 살펴보면 학교체육진흥원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학교체육진흥원은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이런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요. 목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학생 체력 통계의 체계적인 수립 및 분석, 그리고 제8조에 따른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종목으로, 어떤 평가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개발 운영을 할지, 그리고 여학생의 체육 활동을 확실히 활성화하고 장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밖에 학교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조는 지역사회 협력이 있어요. 이런 쭉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권한의 위임은 바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감에게 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령을 살펴봤는데 제가 간략하게 해서도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법령은 한 2번 정도는 정독을 해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